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나 또는 트레이더들은 또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를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 제가 경기 침체 시 할 수 있는 정책은 개인의 빚을 국가나 기업, 은행으로 이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징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연말까지 한 번의 소소한 불꽃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는 말이고요. 왜냐면, 뭐, 제로 코로나나 부동산 규제, 코인 규제, 뭐, 빅테크 규제, 뭐,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했잖아요. 근데 규제를 했어도 경제가 본인 뜻대로 이제 성장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말만 안 했지 거의 중국 경제는 디폴트 상태로 보이고요. 뭐 미국은 뭐 달러를 찍어낼 수라도 있는데 중국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찔끔찔끔 했었죠. 뭐 0.05% 금리 인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걸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5조까지 쏟아부으면서 정말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난 6월에 58조의 인프라 투자금을 풀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도 정말 턱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금 195조를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돈을 풀겠다. 지금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굴욕적이고 체면이 서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다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굴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니까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기사인데 19개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시황제 이제 3연임 전까지 그 10월 말쯤에 당대회 있잖아요. 이거 3연임 확정 짓는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경기가 안 그래도 너무 안 좋은데 막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2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결과가 제로 코로나의 결과가 이제 7월 8월에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걸로는 이 당대회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로 코로나도 망하고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고함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 경기 회복을 기반을 강화하자. 근데 주로 대출이에요. 인프라 대출 한도를 증가해서 여기저기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확히 뭐 어디에 썼나고 한번 보면 이 뭐 여기 뭐 이런 거죠.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 한도를 58조로 크게 늘린다. 그리고 채 사용하지 않은 지방 정부의 채권 할당량을 끌어온다. 그러니까 하반기 거 끌어오고 내년 거 끌어와서 지금 쓰자. 그리고 뭐 여기도 채권 발행한다. 그러니까 빚잔치를 쉽게 말하면 한다는 거고 또 지금 뭐 아시겠지만 60년 만에 중국에도 폭염에 가뭄에 지금 단전에 난리가 나서 농업 분야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 보조금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이런 정말 죽기 직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과도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것. 야, 이거 보면서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이게 과도한 게 아니면 모든 도구 사용 다 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이거 그냥 재밌어서 한번 밑줄을 쳐봤는데요. 어찌됐든 시진핑 그 3년임 전까지는 이런 정책 기조를 가면서 이제는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금리 인하도 찔끔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되고 엄청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조로 갈 거다. 당장은 호재다.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어서 2천억 위안 특별 대출.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다 공사를 멈춰버렸으니까 개발업체들한테 돈을 수여를 해서 공사가 이어질 수 있게 지원. 사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런 건 뭐 이제 크게 놀라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코인뉴스 속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 8월 25일 기사들이거든요. 이 경기 부양책 전체가 다 25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코인뉴스에도 갑자기 이런 게 한 줄 나와요. 베이징의 향후 2년간 메타버스 개발 위해 노력.
이때 같이 나왔다는 거는 경기부양책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NFT랑 메타버스를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향후 2년간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디지털 경제 벤치마크 도시로 만들겠다. 베이징을. 그러니까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메타버스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근데 코인이라고는 절대 안 하죠. 메타버스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향후 2년간 관광, 문화, 뭐 교류 분야에서 엄청난 역할이 메타버스에서 확대가 될 거고 엄청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고무적인 게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든 기업들이 돈이 되고 막 뛰어드는 걸 보니까 이제 중국도 드디어 뛰어드는 거죠. 물론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게다가 이거를 자기들의 CBDC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코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DC 좋아하잖아요. 통제하려고. 근데 그런 걸로 메타버스를 NFT를 돌리려고 했으면 원래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드시 디지털 위안화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CBDC가 아니면 민간 화폐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나 여러 코인 업계를 키우겠다. 이 산업을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 괜찮다. 경기 부양책의 한 일환으로서 물론 이제 좀 자존심은 상하죠. 그래서 실제 예산이나 보조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냐? 나는 코인을 다 때려잡았으니까. 그럼에도 돈이 되니까 드디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시진핑 당대회 전까지는 조금 참자. 이제 성질 맨날 부렸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몇 달간은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중이 벌써 수교가 30주년이 됐나 봐요.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크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서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보면 한국에서도 크게 하고 중국에서도 크게 해요. 그래서 여기 외교부 장관님이 한국 포시즌 호텔에서 아마 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중국에 가서 주중 대사님이겠죠. 여기 왕이 장관이랑 하는 건데 어, 뭐 이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서로 급한 거죠. 특히 시진핑 우리한테 쓴소리 잘하는데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만나진 않았지만 공급망 경제 협력 안보 협력 강화하자.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 니네 요소수나 뭐 리튬이나 엄청 갖고 흔들지 말고 나눠 쓰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시진핑은 전략적 소통 중요하다. 우리 소통을 자주 하자. 서로 대면 만남을 하자. 그리고 좋은 이웃 동반자 돼야 된다고 시 주석도 얘기를 하고요. 11월에 양자회담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좋게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당대회 전까지는 뭔 일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경기 부양을 하려고 자존심을 좀 접고 우리 힘들다고 하면서 하는 판국에 분위기를 삐끗해버리면 또 뭐 매출 안 나오고 서로 죽는 거죠. 서로 힘들어지니까 당분간만 친하게 지내자. 저는 이런 분위기를 읽었고요. 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 급합니다. 중국은 뭐 상황이 안 좋더라도 독재라도 할 수 있지. 미국은 민주주의잖아요. 의석을 확보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학자금 빚 탕감이라는 정말 엄청난 히든 카드를 빼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공정 논란 불부터 했는데 이게 1인당 최대 2,700만 원 면제, 그러니까 2만 불까지 면제가 되는 건데 그냥 1인당 뭐 그 정도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모럴 해저드 논란도 있겠죠. 이미 갚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근데 금액이 총 규모가 3천억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저로 잡아도 한 420조, 30조예요. 중국이 그 난리를 쳐서 한 게 195조인데 인프라 뭐 건설 뭐 다 해가지고 학자금으로만 400조, 420조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한국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은 보통 표심을 잡으려면 짜잘한 것들을 여러 명한테 줘가지고 또는 일찍 줘가지고 표심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아동수당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미국은 4,300만 명한테 최대 2만 불씩을 줘버리는 그러니까 많이도 주고 다수한테도 주는 정말 엄청난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 정말 이것보다 큰 정책은 이제 돈 풀기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로 승부수를 띄웠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에서 이슈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중간 선거나 그 학자금 대출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코인베이스에서는 미 중간 선거 후보자가 암호화폐 정책을 코인베이스에서 공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어, A 후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규제에 관련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B 후보는 암호화폐를 싫어합니다. C 후보는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 후보자들이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이 정책 책임자가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선거에 나오시는 모든 후보자님들은 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할 거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 아까 학자금이 계속 이슈라고 했잖아요.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입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명령 때려가지고 그냥 바이든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BTC 로비 단체 CEO가 미 학자금 빚 탕감을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뭐 최대 2만 달러니까 뭐 1만 달러까지 그냥 BTC를 채무자들한테 주자. 그 대출 받은 분들한테 주자. 근데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서 10년간 락업하자. 묶어두자. 그러면 분명히 니네 대학생들 10년 후에 락업 풀리면 비트코인이 엄청 오를 거다. 그래서 니네 빚 다 갚고도 남을 거다. 그러니까 락업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긴 하죠. 저희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를 건 알고 있지만 뭐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있고 투자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원하진 않겠죠. 어찌됐든 이런 기사도 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죠. 비용 부담만 500조 가까이 되는 역대급 돈풀기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 논란이 있고 하지만 실제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잠깐의 경기 부양책으로는 쓰일 것 같다. 부작용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도 한국과 뭐 30년 수교해가지고 친화적으로 분위기를 간다고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과 싸워서 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캐캐묵은 이 회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여기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 200개가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데 주식 시장에 자꾸 중국 기업들이 장난을 쳐요. 감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내가 감사할래. 그리고 중국에서는 싫어. 내가 할래. 이러면서 막 쫓아내는 만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회계 감독이 이제 거의 허용 합의, 그러니까 합의에 근접했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거의 이제 화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근데 그것도 웃겨요. 미국에서는 그걸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좋아. 그럼 중국이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 데이터를 내가 홍콩으로 보내줄게. 그래? 그러면 미국도 그 미국 감사하는 친구들을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감사할게. 좋아, 좋아,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변한 건 없는데 홍콩이라는 뭐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 중립국에서 뭐 회의하는 것처럼 홍콩으로 서로 뭐 데이터 보내고 사람 보내고 해가지고 합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어찌됐든 풀렸는데 왜냐면 이거 200개 중국 기업들이 다 퇴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4년에 다 퇴출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서로 정말 죽는 길이죠. 그래서 싸울 때가 아니다. 적어도 중간선거나 당대회 전까지는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국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뭐 부작용을 일단 모르겠고, 글로벌 트렌드, 퍼주기 트렌드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이런 식이 좀 작게 하죠. 구직 청년에 300만 원 지원. 그러니까 구직을 단념한 친구들이 다시 의지를 보이면 300만 원 주겠다. 저소득층 바우처 50% 넘게 준다.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을 한 달씩 앞당겨서 오늘 준다.
그리고 요거는 논란이 컸었죠. 그 학자금, 미국의 학자금 그 탕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훨씬 규모는 크지만, 근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한국은. 그래서 25만 명 비탕감을 하고, 이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외에도 보면 대부분 작아요. 구직 담년 뭐 300만 원, 뭐 보증보험 뭐 월 6만 원, 뭐 장애인 고용장려금, 뭐 에너지 바우처 50% 할인, 뭐 이런 이제 소소한 것들인데, 대신에 아까 그 농축산물 할인 쿠폰 이런 거는 한 590만 명 줬던 건데 내년에는 그래 좋아 뭐 1700만 명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늘고 긴 거 있잖아요. 보통 한국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도 퍼주기 트렌드에 동참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면 일본이 경기 침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산경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산업 분야, 그러니까 재편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면 뭐 세금 감면, 뭐 조사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한국도 기업활력법이란 그런 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16년에 만들었는데 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일본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세제 혜택이나 뭐 펀드 마련이나 저리융자나 이런 걸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업 활력법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어쨌든 한국도 이런 식으로 간다. 뭐 돈을 쥐어주든 세금을 깎아주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이 되고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어딘가 싼 곳으로 몰리겠죠. 아까 같이 뭐 비트코인에 10년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뭐라도 사든지 아니면 뭐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하든지 할 텐데, 어딘가 싼 곳으로 몰린다. 일본처럼.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왔어도 역대급 엔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돈이 몰려와요. 뭐 엔화를 사든지 아니면 엔화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값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투기를 하든지 어찌됐든 일본으로 돈이 다 들어온다. 어떻게든 돈이 풀리면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이라도 나올 거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정치 이벤트 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단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코인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짧게 한마디만 할 텐데요. 어, 미국 설리반이랑 은행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했는데 사고 팔 수 있게 은행에서 거래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그리고 코인미라는 1만 개 키오스크를 가진 업체는 이더나 매틱 등도 판매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팔았는데 이더, 뭐 폴리곤, 뭐 스텔라, 뭐 도지 등등 뭐 6, 7개를 더 판다. 이 힘든 와중에. 그리고 말레이 투자은행과 엔트그룹, 그 유명한 그 알리바바 그쪽 은행 그룹이 MOU를 맺어가지고 내년 초에 암호화폐 거래소 슈퍼 앱을 만들겠다. 한국도 똑같은 얘기 있었잖아요.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뭐 전부 다 거래소 만들겠다고. 뭐 삼성이 뭐 되네 안 되네 하는데 맞을 거예요. 삼성도 결국 들어올 거고. 어, 비슷한 거죠. 돈이 안 되는데 투자를 이렇게 우르르 할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스터카드 CEO 9천만 개 가맹점 내 암호화폐 결제 지원 위해 바이낸스와 협력 중. 마스터 비자는 뭐 전 세계에서 쓰이는데 9천만 개 가맹점에서 결제 지원 위해 협력한다.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당연히 쓰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인 업계는 이 정말 힘든 와중에 왜 파이를 키워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계 경제가 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성장할 분야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그러면 미중 정치 이벤트 그 당대회나 중간선거 전과 후는 어떨까를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무리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일으킬 동기가 있잖아요. 뭐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3년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부작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 호재나 규제 완화, 양적 완화,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상승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면 일부라도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벤트 후에는 그럼 어떨 거냐? 뭐 다른 뭐 차티스트나 뭐 분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할 인센티브가 이제 없어요. 경기 부양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안 했거든요. 시험이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고 보통 안 할 거다. 내버려 둘 거다 조금은. 그래서 오히려 근데 쌓여 있는 부작용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그 이후에 터질 수 있다.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뭐 이때 좀 확보를 현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노동으로 버시든지 뭘 파시든지 해서 향후 1, 2년에 보릿고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벤트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암호화폐만의 주요 이슈를 배제한 전망인 거죠. 코인은 현물 ETF나 리플 소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뭐 언제든지 또 한 번에 반짝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러하오니 이제 본인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관점이 변경된다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